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딱 한 번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공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그 계획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에 따라서 철저히 공부를 한다면 공부를 하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의 흐름도 생기고 또 용어도 익숙해지겠지요. 저희가 총정리를 하시기에 적합한 강의를 매일매일 30분 정도씩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부분이 중요했구나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쭉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법 강의 조성재 교수님이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박수로 청해 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교수 조성재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자, 이번 시간 역시 지난 시간 이어서 건축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2장 우리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또 허가 받았고 나서 그 건축할 때 그 절차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건축 허가권자를 잘 정리하고 계셔야 돼요. 이 허가권자에 대해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요. 그럼 허가권자 정리하실 때 일단 우리나라 세 군데로 나누어서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6군데죠.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그래서 그 7개 시, 서울특별시하고 6개 광역시에서는 허가권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구청장 등입니다. 이 구청장 등은 군수. 일부 광역시에는 군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인천광역시 연수구도 있지만 광화군도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는 25개가 모두 자치구지만 우리 광역시에는 구만 있는 게 아니라 군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그 구청장이나 군수가 허가권자입니다. 건축에 관한 한. 근데 이제 대형 건물은 크다는 거죠. 그건 상급청인 특별시장, 광역시행 허가권 갖고 있습니다. 그 대형의 기준이 층수로는 21층 이상, 그리고 연면적으로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항상 여러분들 건물의 규모는 층수 아니면 연면적으로 그 기준을 삼아요. 여러분들 키가 커도 크다 그러죠. 옆으로 뚱뚱해도 크다고 하잖아요. 그 연면적이 크다는 거는 건물이 덩치가 크다는 거예요. 키만 끼다라는 게 아니라 연면적이라는 건 각 건물의 그 층의 바닥 면적을 합계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미국의 펜타곤 건물 같은 경우는 층은 안 높지만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연면적이 커서 그 옆으로 쭉 퍼져 있기 때문에 자 항상 그 기준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건물 규모에 따라서 건물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규제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건축법의 그 규모 기준은 항상 층수로 하든가 연면적으로 하든가 그래요. 연면적이라는 건 각 층 바닥 면적을 합계한 것이 연면적이고요. 그래서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이상 제곱미터 이상이면 이건 연면적 기준이고 이건 층수 기준이죠. 단 공장이나 창고는 21층 이상이라도 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역시 구청장, 군수가 허가권자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장과 창고는 모두 다 구청장이나 군수가 허가해 주는 거죠. 근데 다른 공장하고 창고 말고는 규모에 따라서 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작으면 구청장 등이 허가해 준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특별시, 광역시 말고 도가 있잖아요. 팔도가 있잖아요. 팔도. 자, 경기도, 강원도 뭐 해갖고 팔도가 있다면 거기는 도지사는 허가권이 없습니다. 도지사는 모두 다 그 밑에 도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예를 들면 경기도 도지사는 건축 허가권 없고요. 경기도에 많은 시군이 있죠. 성남시도 있고 수원시도 있고 뭐 군도 있죠. 가평군도 있고 자, 그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예요. 크든 작든 그래요. 안 나눠져요. 허가권이 안 나눠져 있어요. 대신 도지사가 승인 내줘야 그 밑에 있는 시장 군수가 허가 내줄 수 있는 게 3가지예요. 그래서 요거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도지사가 허가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내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거니까 밑에 더 자세한 내용이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압축해 놓은 거니까. 즉 일단 대형 건물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러면 도지사가 승인 내줘야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원시에서 25층짜리를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경기도 도지사의 승인 얻어서 수원시장이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자, 이 자연 수질은 뭐냐? 자연 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안에다가 3층 이상이거나 1000제곱미터 이상인 뭐 유락시설이나 숙박시설 이런 거를 건축하고자 할 때 역시 도지사 승인 얻어야 되고요. 또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을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이 있어요. 그 안에다가 유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을 건축 허가를 신청하려고 한다. 그때는 그럼 도지사가 승인 내줘야. 그래서 요 도지사가 승인 내줘야 시장 군수 허가 내줄 수 있는 경우 그 세 가지. 이 이외의 경우에는 역시 시장 군수가 이제 독단적으로 정권을 행사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제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가 하나씩 있어요. 세종시가 특별자치시고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죠. 세종시하고 제주시는요, 제주도는요, 그 밑에 하부 행정기구가 없습니다. 즉 구청장이나 뭐 시장이나 군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세종시장 또 제주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건축에 관련해서 마찬가지죠. 그 정도 허가권자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 쭉 있으니까요. 자, 이 신고대상 건축물이라는 건 뭐냐? 신고대상 건축물이라는 거는 자, 우리 129가지 건물의 용도가 있다 그랬죠. 130가지 건축물의 종류가 있고 그거를 건축, 즉 건축이라는 건 뭐였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또 대수선이 있었죠. 주요 구조부를 증설하거나 해체, 또 수선 변경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원칙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즉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면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단 예외적으로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즉 작은 건물이나 소규모 건물 또 행위가 또 뭐 신축이 아니고 개축이나 재축밖에 안 된다. 또 대수선도 증설이나 해체가 아니라 뭐 수선만 한다거나 이런 가벼운 것들은 신고만 해도 되도록. 따라서 우리가 건축물의 건축과 대수선에서 신고 대상을 알면 허가 대상도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고 대상 아니면 다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 신고 대상이.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을 하고자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 신고만 해도 되는 거 요거 있죠. 여기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 이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즉 85제곱미터 이내의 즉 규모가 작죠. 이내니까 증축, 개축, 재축. 즉 85제곱미터 이내라도 신축은 또 허가 받아야 되는 거고요. 증축이나 개축, 재축 이런 건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즉 신고만 해도 된다. 또 여기 도시지역 또 이런 아닌 지역, 이런 지역이 아닌 지역, 이런 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지역이에요. 즉 농어촌에서 작은 건물, 우리 작은 건물 그러면 203 하는 거예요. 200이라는 건 연면적 기준이고요. 3이라는 건 층수 기준이죠. 항상 뭐 숫자만 외우시면 돼요. 내가 지난 시간에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규제가 달라지는 경우 규모는 층수 아니면 연면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또 층수가 3층 미만이면 대단히 작은 건물이에요. 2층 이하라는 거고 1, 2층이라는 거고 또 연면적도 200제곱미터밖에 안 된다는 60평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건물은 뭐만 해도 된다? 신고만 해도 된다. 또 대수선도 원칙은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나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즉 소규모 건물이죠. 소규모 건물에서 대수선하는 거는 또 신고만 해도 된다. 또 우리 대수선 행위에는 증설 더 늘리는 거 있잖아요. 기둥을 늘리고 벽을 늘리고 또 해체 없애는 거, 또 변경 여기에 있던 기둥을 저리 변경 또 수선이라는 행위 있었죠. 자, 증설, 해체, 변경 행위가 수선이라는 행위, 수선은 좀 고치는 거니까요.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즉 증설, 해체, 변경 없이 수선만 하는 거는 별로 위험하지 않다. 그래서 큰 건물이라 하더라도, 즉 50층, 100층짜리에서라도 기둥을 수선하고 벽을 수선하고 이런 거는 신고만 해도 된다. 자, 이처럼 규모에 따라서 규제가 옅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즉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또 행위에 따라서 약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높이를 3m 이하로만 증축한다. 또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인 이 경우는 이제 신축이든 증축이든 개축이든 재축이든 다 아까 85제곱미터 이내 거기는 이제 증축, 개축, 재축만 그랬던 것이죠. 또 읍면 지역에서 창고를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또 축사나 작물 재배사 이런 걸 4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또 공장을 많이 짓는 지역에서 즉 공업 지역 또 도시적 외유 지역의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이제 공장 많이 짓는 지역이거든요. 산업단지 이런 공장 많이 짓는 데서 2층 이하이고 또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그래서 이 신고 대상 뭐 여러분들 뭐 오익 공장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외우는 요령을 제가 말해드린 거고요. 어쨌든 쭉 읽어보시면은 어쨌든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알면 허가 대상은 자동으로 아는 거니까요. 자, 이러한 여기서 신고라는 거는 사전 신고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건축해놓고 가서 나 했다고 신고하는 게 아니고 하겠다. 나 건축을 하겠다는 신고예요. 그 신고해놓고 착공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의 기간이 1년입니다. 어쨌든 그 신고 대상 건축물 잘 정리하셨고 허가권 관련이라는 건 뭐냐면요. 허가와 관련해서 좀 더 알아두셔야 될 거죠. 앞에서 이제 허가권자와 어떤 경우는 신고고 어떤 경우는 허가 이건 잘 구별하셨으면 자 행정청도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건축할 일이 있겠죠. 그 경우는 같은 행정청끼리니까 허가받고 신고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협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항상 그래요. 우리 공법에서 같은 행정청끼리는 협의를 하는 거지 뭐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건축 허가라는 거는 기속행위입니다. 즉 내가 적법하게 우리 국민이 적법하게 허가권자한테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권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재량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재량권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니까요.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대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건축물 용도가 29가지 중에 27가지는 기속행위, 즉 적법한 허가 신청하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위락시설, 숙박시설은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재량행위입니다. 그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허가 제한, 착공 제한이라는 건 뭐냐면요. 허가 제한이라는 거는 아직 허가 내주지 않은 거 허가 내주지 마라. 그리고 착공 제한이라는 건 이미 허가가 나가버렸어요. 이미 허가가 나갔어요. 그리고 착공을 못하게 하는 걸 착공 제한이라 그래요. 그건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허가권자의 상급청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앞에서 설명했던 허가권자가 당연히 동원이 돼야 되죠. 당연히 국토부 장관은 허가권자는 아니지만 그 하급청 그 허가권 갖고 있는 즉 누구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 시장, 군수, 구청장 있잖아요. 이들의 허가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또 시도지사도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 광역시에서 원칙은 구청장이나 군수한테 허가권 있잖아요. 그걸 상급청에서 제한할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도지사도 자기는 허가권은 없지만 시장, 군수의 허가권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가 제한하느냐? 그러면 상급청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허가권자의 상급청이 그 제한할 때 시도지사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국토부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제한을 했으면. 그럼 국토부 장관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이 너무 지나치게 제한한다. 너무 지나치게 허가를 못 내주게 한다. 그러면 그 해제를 명령할 수 있다. 그 기간 너무 길게 제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2+1을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2+1. 즉 원칙은 이제 일단 2년 이내로 제한했다가 플러스 1은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더 연장해서 제한할 수 있다. 자, 허가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뭐냐? 취소해야 되는 사유하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요거 구별하는 문제를 또 자주 물어보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뭐냐? 위반됐을 때, 건축법에 위반했을 때. 건축법에 위반하면 허가를 승인을 또 취소할 수도 있고
또 공사 중지 명령을 할 수도 있고 또 각종 시정 명령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법에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취소하면 안 되죠. 크게 위반했으면 이제 취소를 하고 다른 니은번이나 디귿번 조치로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건축법에 위반했다. 그러면 그 위반 사항에 따라서 즉 위반 사항이라는 건 천차만별이죠. 이 중대한 위반도 있고 경미한 위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취소해야 되는 경우는 뭐냐? 어차피 그 건축 허가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취소해 버려야 되겠죠. 반드시 필요 없는 경우가 다 제일 핵심이 뭐겠어요? 착수 안 하면 그러겠죠. 공사에 착수를 안 하면. 착수를 안 하는데 허가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 버린다. 그러면 몇 년, 1년 이내에 착수를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1년 뒤면요. 건축법이라는 건 그 시대마다 자주 개정이 돼요. 그래서 자주 개정이 되니까 1년 뒤면 법이 확 바뀌었는데 그럼 새로 허가를 받아야지. 옛날 허가를 그대로 써먹으면 안 되겠죠. 반드시 취소하도록 돼 있다. 단 1년 연장할 수는 있어요. 1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정도 3 플러스 1. 자 어쨌든 공사에 착수를 안 하면 반드시 이제 허가를 취소해야 되고 또 착수는 했으나 완공이 불가능한 어차피 완공이 불가능한 거 건축 허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내용은 다른 법에 있는 것까지 같이 비교해서 설명해 놓은 거니까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와 해야 되는 사유 잘 구별하시기 바라고요. 자, 용도 변경. 이 용도 변경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건축물의 용도가 29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그랬죠? 어느 한 용도를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 내가 대형 학원이면 교육연구시설이죠. 학원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학원이 잘 운영이 안 돼서 요거를 호텔로 모텔로 내지는 용도 변경이 되겠다. 그럼 모텔이면 숙박시설이죠. 그러면 교육연구시설에서 뭘로 숙박시설로 이렇게 용도가 변경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주택이 하나 3층짜리 주택이 있는데 1층 그동안 이제 주택으로 쓰다가 1층은 장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1층에다 미장원을 했으면 누가 했으면 해서 거기 주택을 쓰던 곳을 이제는 그러면 미장원이면 일종 근생이거든요. 그러면 상가로 바뀌는 거잖아요. 자,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건축법은 건축을 할 때만 규제 적용되는 법이 아니고 대수선할 때도 적용되는 법이고 이렇게 용도 변경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다 들잖아요. 아니면 주택으로 쓰던 걸 갑자기 상가로 쓴다, 상가로 쓰던 걸 주택으로 쓴다. 또 학원으로 쓰던 걸 모텔로 쓴다, 모텔로 쓰던 걸 술집으로 쓴다. 이게 쉽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행위라는 걸 금방 아실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규제가 있습니다. 그 용도 변경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 가지로 규제합니다. 즉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건축물 대장만 변경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신고를 해야 용도 변경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 규제가 세 가지예요. 아예 뭐 아무런 규제 없는 용도 변경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단독주택도 단독주택이죠. 다가구 주택도 단독주택이죠. 그러면 단독주택을 다가구 그동안 내가 한 세대만 살다가 좀 중간을 나눠서 한 가구 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같은 단독주택 내에서 변경되고 또 미장원에서 세탁소에서 미장원으로 이러면 세탁소도 일종 근생이에요. 또 미장원도 일종 근생 같은 일종 근생끼리 바뀌는 거 이런 거는 즉 건물의 같은 종류끼리 같은 용도 안에서 종류끼리 바뀌는 거는 규제 안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용도가 이제 다른 용도로 바뀌어 버린다. 이런 경우는 그냥 둘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느냐? 이거 참 골치 아픈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요 표를 외울 수밖에 없어요. 요 표를 이게 9개 시설군이라는 건 뭐냐? 안전 기준에 따라서 안전 기준을 많이 갖춰야 되는 시설군이 상위 시설군이고요. 안전 기준을 조금만 갖춰도 되는 게 하위 시설군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자동차가 이용하는 건물들 있잖아요.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자동차 관련 시설은 자동차가 왔다리 갔다리 그 건물을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대표적인 게 주차장 건물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이 높아야 되는 건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동물 식물 관련 시설 대표적인 게 이제 축사, 동물 기르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도축장 이런 거 안전 기준이 그렇게 높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로 동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사람들보다. 그래서 안전 기준이 가장 낮아도 되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안전 기준을 기준으로 안전 시설을 많이 갖추는 기준으로 이렇게 9가지 시설군으로 다시 분류를 한 거예요. 29가지 용도를. 그러면 요게 이제 29 이게 다 합하면 29개겠죠. 그래서 요 이제 같은 시설군에 있는 건 안전 기준이 동일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안전 기준이 낮아도 되는 용도에서 안전 기준이 높아야 되는 용도로, 즉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단독주택이 주거 업무 시설군에 들어가 있어요. 일종근생은 근린생활시설군. 그럼 여기에서 상위 시설군이죠. 만일에 단독주택, 내가 3층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데 1층을 미장원으로 용도 변경해서 세를 놓겠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미장원 원래 1층은 미장원 하기로 1층 근생을 하기로 허가를 받았다가 나중에 내가 그걸 주택으로 바꾼다. 그럼 신고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신고만. 자, 29개의 용도를 이렇게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첫 번째 시설군과 마지막 시설군은 한 개의 용도씩만 들어가 있지만 여기 산업시설군에는 벌써 7개 용도가 들어가 있고, 자, 요거끼리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운수시설을 창고시설로, 창고시설 공장으로. 예를 들어 내가 큰 공장을 갖고 있었는데 옆에 창고가 있었어요. 근데 자꾸 납품이 더 주문이 들어와요. 그럼 창고를 공장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창고와 공장 바꾸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 같은 시설군이니까 건축물 대장만 바뀌어주면 된다. 즉 건축물 대장에는 그동안 창고로 쓰던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창고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공장으로 바꾸니까 공장으로 건축물 대장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규제가 그렇게 센 건 아니죠.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 변경할 때는 어쨌든 간에 어떤 경우는 허가하고 어떤 경우는 신고고 어떤 경우는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이냐, 이거 알려면 이 표를 외울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순서대로 외우셔야 되는 거죠. 요 순서가 뒤죽박죽 돼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요 순서로 갈 때 신고고 요 역방향으로 갈 때는 허가니까요. 그래서 앞자리 따서 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산 전문 연교 건축이.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요 표 밑에 다 그 암기하는 요령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고요. 어쨌든 이 표를 외우셔야만이 용도 변경에 관한 문제는 풀 수 있다. 그거는 자명한 진리죠. 자, 가설 건축물. 이 가설 건축물이란 건 뭐냐면요, 임시로 해놓는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건물이란 건 우리가 임시로 뭐 잠깐만 쓰려고 하는 건물은 거의 없죠. 거의 그 건물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쓰려고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임시로 쓰려고 하는 건물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그리고 또 공사 현장의 현장 사무소 같은 경우, 또 거기에 음식점 한밭집 같은 경우는 그 공사 끝나면 다 없어질 게 미리 예상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임시로 해놓는 건물조차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임시로 할 거니까 이거 뭐 내가 규제 안 받고 마음대로 해도 될 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그것도 규제합니다. 그래서 그 임시로 해놓는 건물이라도 허가 받아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냐? 그게 뚜렷하게 나눠지는 게 바로 요겁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예정지냐 아니냐.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도시군 계획 시설, 여러분들 국토계획법에서 배우셨어요. 기반 시설, 도로, 학교, 공원, 자,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인프라가 되는 시설, 그거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그게 도시군 계획 시설이죠. 그럼 그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로 정해진 경우는 앞으로 도로 하기로 정했으면 도로를 해야 되고, 공원 하기로 했으면 공원을 해야 되고, 자,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해야 되죠. 근데 그 설치하려면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또 시행자도 또 정해야 되고, 또 그 시행자가 또 실시계획해서 보상금도 다 줘야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고는 사업이 안 되죠. 상당히 사업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임시로 그 부지를 이렇게 건물 져서 가건물 져서 쓸 수 있는 거. 대신
나중에 그것도 철거해야 되니까 거기는 어차피 토지 용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말고 허가받아서 하라는 겁니다. 또 이제 그런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가 아닌 곳도 적어도 신고는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철거가 예상되니까 아무리 허가 대상이라 하더라도 3층 이하로만 하도록 돼 있고요. 3층 넘게 할 수는 없고요. 또 기간도 3년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늦어지면 연장해 플러스 골뱅이는 플러스 알파 즉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간을 마찬가지예요. 가설이니까 기간이 있어야 되겠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도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요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요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밑에 내용들을 쭉 보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공법 조성재 교수님의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이 법과 관련된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어가 진짜 어렵고 암기하기도 참 힘들다라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해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 무조건적으로 외우겠어요. 자, 그럴 때는요, 암기를 무턱대고 하시지 마시고요.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이해를 먼저 하시고 암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공부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도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있었다면 꼭 한번 복습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